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민족말살 통치 시기라고도 하죠. 이 시기에 일제는 침략 전쟁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1929년에 세계를 휩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도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어 그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제는 대륙 침략을 감행하게 됐던 것이에요. 1931년에 만주사변이 발생하는데요. 만주철도 폭파 사건과 이 조선 농민과 중국 농민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발생한 이 만보산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발생하고요. 41년도에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네요. 민족말살 정책은요, 1910년대 그리고 20년대와 비교해서 이 3기 정책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요. 말 그대로예요. 민족의 기상과 기계 그리고 정신 같은 이런 민족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말살,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황국 신민화 정책을 들 수 있어요. 이 조선인을 일본 왕에게 충성하는 백성으로 동화시키려고 했던 바로 이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 일환으로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의 한 몸이다. 일체, 내선일체고요. 일산동조로는 일본과 조선은 동조, 조상이 원래 같다 이런 거예요. 궁성요배는 일왕의 거처가 있는 도쿄를 향해서 절을 하도록 한 것이고 신사참배도 강요하게 되는데요. 이 신사는요, 일본의 민속 신앙인 신토의 신을 모시는 종교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신사에 참배하는 종교 의식이라 볼 수 있어요. 전국에 있는 읍면에 신사를 설립하고 참배토록 이렇게 강요하게 되죠. 우리가 해마다 일본 관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야스쿠니 신사는요,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모아둔 것으로 유명한 신사예요.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참회나 속죄는커녕 전범들을 추모하고 이 존중하는 행위에 대한 그 일본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런 행위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반성할 줄 모르는 민족이에요. 황국신민서사 암송도 강요하게 되는데요.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은 일제가 조선인에게 일본 왕의 신하로서 충성심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외우게 한 맹세란 말이에요. 1937년도 일이고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게 되네요. 1940년에는 창씨 계명이 시행되어져요. 한국의 그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하는 것이죠. 시행령은 그 전에 제정이 되었고요. 시행되어진 것이 40년에 시행됐다는 얘기예요. 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데요. 이 국민학교는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라고 했었어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 1936년에 중일전쟁 바로 직전에 이렇게 제정이 됐고요. 사상을 통제하게 돼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41년도인데요. 재판 없이도 독립운동가를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말 사용 금지 1940년인데요. 이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어지게 돼요. 조선어 학회 사건이 1942년이에요.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킨 다음 이 최연배 선생과 이근루 선생을 투옥하게 됐던 것이죠.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국 각지의 반상회와 애국반을 모집해서 황국 신민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행했어요.
농촌진흥운동이 32년에서 40년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선농지령을 들 수 있어요. 1934년이죠. 이 조선농지령은 이 경장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 소작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영년 작물 임대차 기간은 7년 이상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영년 작물이라는 것은요, 이 생육 기간이 뭐 아주 긴 작물을 얘기해요. 뭐 수십 년 이상 가는 작물도 있죠. 과수 작물 같은 것이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년 작물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이렇게 길게 보증해 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조선 농지령을 제정한 목적은요, 이 소작인의 문제 해결과 마름지주 횡포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 관리자로 이 마름이 있는데요. 이 마름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어요. 마름의 눈밖에 나게 되면 바로 당장 소작인으로부터 뺏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소작인은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식구들 전부. 이런 이 횡포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소작인은 마름 눈에 들기 위해서 각종 뭐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작지 떼이지 않기 위해서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작지 임대차 기간을 이렇게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언뜻 보면 소작인들을 위한 행위인 것 같지만요, 실상은요, 1930년대에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영향을 받은 이 소작쟁이 운동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소작쟁이 운동을 무마시키는 목적으로 조선 농지령을 시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법령 시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소작인이 되는 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 소작인의 피해가 오히려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경제 수탈 정책으로 병참 기지화 정책을 들 수 있는데요. 병참 기지화라는 것은 이 조선 반도를 전쟁 및 군수 물자의 공급 기지로 이용하겠다라는 이런 식민지 정책이에요.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했고요. 일본 경제가 그로 인해서 혼란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수탈 대상을 점차 확대시켜 가는 것이에요. 산미 증식 계획을 일시 중단시켰고요. 남면 북양 정책을 32년도에 시행하게 돼요. 남면 북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남부 지방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 지방에서는 양을 키우도록 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중화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군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광산 개발도 촉진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인적 물적 수탈이 아주 극심했는데요. 국가총동원법을 38년도 4월에 이렇게 제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 국가총동원법 시행 하에서 일련의 그 일들이 이렇게 추진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요. 이 군사적 측면에서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라고 있는데 이거는 38년도 2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는 국가 총동원법 이전에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가 총동원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거 중요해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이에요. 학도 지원병제라고 43년에 시행이 됐고요. 징병제가 44년에 이렇게 시행이 되어지네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국민징용령이요. 일꾼들, 노동자들을 뽑아가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벌게 해줬다고 하고. 그리고 여자 정신 근로령도 44년에 시행되어지면서요. 이 조선인 여성들이 군수 공장에 동원돼 갔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일부 우리 조선 젊은 여성들이 일본 군의 성놀이객감인 위안부로 끌려가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역사가 진행됐던 것이에요. 물자 수탈도 극심해져요. 산미 증식 계획이 38년도에 재개됐고요. 물자 통제령 41년이죠. 금속류 회수령 41년이에요. 그리고 식량 배급제가 진행되어져요. 식량 배급제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식량 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식량과 놋그릇 등의 공출제가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방 헌금 강요도 이루어지게 되네요.
이 시기에 교육 정책은 3차와 4차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1차 조선교육령 1911년이라고 했고 2차는 1922년이라고 했어요. 외우기 편하다고 했죠. 3차 조선교육령이 1938년이에요. 보통 학교가 심상소학교로 변하게 되고요. 이 심상소학교가 황국신민학교, 국민학교 1941년도 이렇게 개칭이 되어져요. 조선어와 조선사는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 4차 조선교육령은 43년도인데요. 그나마 선택 과목으로 남아 존재했던 조선어와 조선사가 폐지되어지고요. 수업 연한도 단축되어지게 되네요. 다음에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민지 정책이요. 4조에 보시면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인데 우리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38년도 4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의 물자 통제령은 이렇게 41년도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육군 특별 지원 명령은 바로 38년도지만 우리가 2월에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전에 시행된 거니까 2번 틀렸고, 금속류 회수령 41년도고 국민징역령은 39년도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오네요.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